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제 그제 방송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PD하고 문답을 잘못해가지고 김만배와 지금 요새 짜고 치는 고스톱 치고 있는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이름을 엉뚱한 사람을 얘기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의 댓글에서 이름 정확하게 불러라고 호통이 와서 얼른 고칩니다. 이름이 신항림입니다. 신항림을 박상학으로 잘못해가지고, 박상학은 우리의 귀중한 동지인데 북한의 풍선 날리기로 아주 유명한 탈북 인사로서 한국 민주화에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항림하고 잘못 대치해서 얘기해서 대단히 죄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를 하면 악담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봐도 대충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반 이상의 악담으로 가득 찬 댓글도 있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댓글에 좀 약합니다. 누가 저를 좀 턱없이 비판을 하면 억울하다고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빈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언어를 선택하는 데도 좀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욕지거리를 하는데, 그런데 대충 그 욕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욕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너 틀려먹었다든가 엉터리라든가 이런 얘기는 거의 없고, 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아요.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거기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제가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엊그제 특히 제 지지자들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한 28명, 31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발표하지 않는 사람이 한 40, 5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특히 3월 30일부터 4월 초에 악담들이 한 두어 개 세게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방송을 했나 하고 오늘 아침에 찾아보았더니, 그때 장제원 의원 좀 비판하는 방송을 했고, 정광훈 목사 기자회견, 그리고 정광훈 목사 기자회견에서 생각나는 두 사람 인물,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든가 아니면 황교안 총리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가 혹시 저에게 그렇게 악담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준 악담이니까 그냥 열심히 잘 먹어 삼키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김대중에 대한 배신자라는 구민주당 계통의 댓글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전에는 니는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최근에 하나는 뜨긴 했습니다만, DJ 때 너 잘 먹고 잘 산 놈이, 왜 DJ 비판하냐, 이런 거 하나가 떴을 뿐인데, 그거야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으니까, 논평의 가치가 없는데, 아마도, 최근에, 국내외 정세 돌아가는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그가 주도해서 보냈던 4억 5천억 달러, 어떤 사람은 5억 달러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20억 달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거의 공론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이 가기 전에 제가 북한을 갔다 와서 그 돈 주지 맙시다. 반드시 부메랑 당합니다. 그 얘기가 그때는 그냥 허튼 공허한 소리로 들렸지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 후에 그 말이 다 사실이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고,
다만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때 민주당 캠프에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제가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옛 동지들이 그렇게 궁구무울박으로 몰리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도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중도 개혁의 전통적인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는 얘기를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녁은 제가 참 묘한 날이었는데 TV도 보고 여러분들 자주 보시겠죠. UFC라고 있죠. 그 뭐 쌈박질하는 거. 그게 온갖 사건을 방법을 동원해서 뭐 아무데나 때리고 그냥 막 난리 법석을 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데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봐요. 우리 지역에서는 77번 돌리면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 30분 보다가 바둑도 좀 보고 그리고 미국 방송도 좀 틀어보고 그러다가 늦게 잤어요. 늦게 잤는데 꿈에 참 묘한 꿈을 꾸었어요. 제가 뭐 꿈 얘기 거의 안 합니다만은 큰 항아리처럼 된 그 철장이에요. 이렇게 큰 철장인데 거기에 거대한 이무기 같은 뱀이 한 마리 들어있어. 그래서 끔찍끔찍 놀랄 정도야. 그러나 일단 그 사람하고 나오고는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내가 물리지는 않은 그런 입장인데 나가려고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 지금 나갈 수 없는 거 왜 나가려고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만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그런 큰 몸뚱이를 가지고는 절대 못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무기가 뭐 뱀이라기보다는 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괴하게 생긴 동물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네가 가느다란 실뱀으로 몸을 줄이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오물오물하고 그걸 봤더니 그게 뭐 난리를 치더니 조화를 치더니 뱀이 점점 적어져 가지고 여러 마리의 실뱀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꼬리를 쫙 치면 신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벗어났어요. 진짜 나가네? 이러고 봤는데 한참 저만큼 나가고 나니까 무슨 닭, 오리 등등의 날짐승 곤충 잡아먹는 그 동물들 있죠. 얘들이 와갖고 막 그 지렁이 잡아먹더니 막 순식간에 먹어서 뱀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야, 그거 참 희한한 꿈이네. 희한한 꿈이네. 그런데 어제 아침인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정심결 전직 의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 중에 그가 용띠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용이라는 게 좀 우직합니다. 잘 안 움직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특히 또 그저께 밤입니다. 제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하고 박선영 의원 그리고 노재성 전 국민일보 사장했던 분하고 야권 단합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던 중에 자유민주당의 경기도당위원장 했던 사람이 그 옆에 있었어요.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용이어가지고 자기도 용이래요. 띠동갑이래요. 그런데 용이 잘 안 움직이고 그럼요 고집이 세고 그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좀 잡소리 같습니다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떡 일어났더니 우연히 핸드폰을 딱 봤더니 제 조카 사위라는 놈이 이상한 걸 하나 보내서 제가 한번 보세요. 백인호입니다. 김경재 방송에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거의 안 만났어요. 정치 지형상 삼촌의 스탠스에 대한 건의입니다. 박근혜 정치 탄핵의 위법성, 헌재 소송을 주도할 타이밍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판도와 명분이 잘못해서 명문이 아닌 명분 측면에서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오후 8시 49분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5시 24분에 일어나서 탁 보면서 생각해 보겠네. 이렇게 이제 보내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지향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어제 저녁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뭐 대구 달성에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런저런 우호적인 대화를 한 50분 하고 뭐 아마 그 양반이 국민의힘을 돕는 것이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도 모시고 싶어 한다. 모시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식사를 모시고 싶어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선거에 관련된 무슨 이 자리에 모시고 싶어 한다. 모시고 싶어 한다는 단어가 애매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 무슨 얘기일까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또 아침에 핸드폰을 보더니 갑자기 그 쇼트가 하나 떴는데, 그 쇼트 아까 가지고 있었어? 응? 쇼트가 아주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쇼트를 보냈는데 그게 좀 가짜 뉴스 같아요. 느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하고 뭘 해가지고 뭐 이제 화해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가 잘 되면 그때 마음을 들여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표로 컴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지금 사실인가 아닌가 하고. 애매해요. 뭐 여기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그런 뉴스가 없고, 그래서 이제 참모 하나에게 야 이런 뉴스가 하나 떴는데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찾아보더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유튜브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정확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를 탁 보니까 나훈아 가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음원 광고로 해서 한 1년에 내는 세금만 123억을 냈는데 이 돈이 전부 북한으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주 화딱지가 나서 미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훈아 씨가 내놓고는 얘기 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테스 형하고 노래 부르고 하고 하는 걸 봐가지고 저 사람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성품상 또 그 사람이 문재인을 지지할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런데 하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약간 가짜 뉴스 비슷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 유명한 사람은 역사적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식함을 잘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택동 주석이 그렇게 안 부져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의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재작년 사면 22년 12월 31일이지? 2017년 3월 30일에서 4년 9개월 만에 천일의 N보다 훨씬 많은 736일 더 1736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2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이제 자유몸이 된 지 1년 한 8, 9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에 나가서 피선거권, 선거권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전직 경호는 5년인데 4년 9개월을 까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 뭐 무효고 나와서 뭐 한 3, 4개월 하다가 지나버려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생활 수준에서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뭐 제가 누누하게 설명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오늘 현재 당시에 박근혜 탄핵에서 날고 뛰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뭐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응? 돈을 먹었습니까? 국정에 어떻게 국정을 난장질을 쳤습니까? 적어도 그런 거 있으면 다 속된 말로 뽀록이 다 나왔을 거예요. 당시에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했다 뭐 했다 하는 게 전부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정을 농단한다는 뭐 최서원 씨가 뭐 국정을 들었다 놨다 뭐 아니 그 사람 재산이 뭐 2조인가 1조인가 된다고 해서 저 안민석이라는 자는 또 그거 찾는다고 서독까지 쫓아가지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와 최서원 씨는 경제 공동체로 그 돈이 수조가 있고 날마다 그냥 보톡스 맞는다고 무슨 수술한다고 하고 푸닥거리고 하고 온갖 인간의 뭐 옛날 뭐 서태후나 청나라 시대 서태후나 무슨 뭐 그런 그 고약한 측천무나 이런 사람들이 황제 노릇 하면서 온갖 짓 다 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박근혜를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녀사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중세기 미들에이지 역사적 중세기 900년 뭐 크게 말해서 1000년이라 합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교리에 어긋난 사람을 처형한 것이 마녀사냥입니다. 주로 거의 대부분이 여자였어요. 물론 남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따서 그것이 그 1000년 동안에 9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1년에 전 구라파 유럽 근처에서 적어도 얼마입니까? 10,000명 정도가 그렇게 희생됐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앉아서 불쌍한 백성들, 그 신도들에게 야, 이 종이떼기 이거 사라. 이거 가면 이거 가지고 천당 가는 열차표다. 이렇게 면제부를 팔았어요. 또 그걸 돈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종이떼기 또 사고 그런 식으로 종교가 인간을 귀찮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종교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기독교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에 가서 어물어물 상당히 이름 있는 신학교 150의 수료생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풀리지 않는 회의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신앙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지도받고 영향을 받았던 강원영 목사님도 그런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양반이 그분이 생애 마지막으로 썼던 책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걸 한참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 책을 읽으니까요 정독을 했더니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그것이 진짜로 크리스찬적인 자세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어버리고 말았는데 아무튼 기독교가 가지는 그 수많은 문제점 물론 종교가 기독교, 불교, 도교, 뭐 이슬람 다 포함해서 종교라는 형식의 어떤 세레모니 그 형식의 문화 현상 이것이 인간에게는 필수품입니다. 생활 필수품의 하나예요. 생활 필수품은 꼭 먹고 마시고 보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냥 머리를 지배하는 것도 생활 필수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종교를 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뭐 그때 뭐 정아무개라는 그 이름 있는 목사님은 그냥 하여간 자기 신도 수백 명을 갖다가 뭐 이리저리 하고 뭐 했다는 보도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그냥 뭐 밀물처럼 막 몰아붙이는 거야. 제가 이거 몇 개 자료를 가져왔는데, 탄핵 소추안 됐을 때, 처음에 노무현 탄핵 소추안 했을 때는요,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저도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노무현은 탄핵을 유도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시에 열린우리당을 가지고는 도저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너무 적었어요. 저는 그 노무현을 따라가지 않았던 구민주당 쪽에서 조순영 의원과 같이 앉아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씨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난 노무현을 비교적 잘 아는데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지시를 받았는지, 귀뜸을 받았는지 그냥 억지로 계속 선거에 개입을 하는 거야. 계속 개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잡아라 하는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몇 번 동안, 여러 번 그러지 마시라. 이건 명백한 탄핵감이다. 그러지 말아라.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라 더해.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이가 만든 탄핵 블랙홀에 말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라고 할까? 도박? 그건 노무현은 이겼죠. 왜? 당시에 자기가 대통령인데 뭐 그것도 깜냥도 되지 않는 혐의를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을 한 거 헌법재판소에서 가서 그거 뒤집어 돌리기라는 게 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딱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더 당당한 자세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 다음 바로 직전이던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탄핵과 다른 박근혜 탄핵은요, 노무현 탄핵은 당시에 이래요. 당시에 찬성 193명, 반대 2명. 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고,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김근태 의원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친교가 많았어요. 세 교가 있어요. 그래서 원내종마자 김동지. 제발 저 대통령 입 좀 컨트롤 좀 해라. 꼭 막 우리들은 막 탄핵을 해라고 일부러 막 약을 올리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속이 빤히 보이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김문태는 동감이에요. 그 한참 김문태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계급작 떼고 얘기한다고 내놓고 가서 얘기한 거지. 너무 안 듣거든. 그리고 나한테 전화해서 형님 나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몇 차례 어디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 그렇지만 연합뉴스 여론조사 기준에서 탄핵 반대 의견은 78%였어요. 찬성은 21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노무현의 그 작전은 말려 들어간 거예요. 야당이 그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은 신한국당이었죠. 그리고 우리 소수에 남아있는 자녀민주당 조순영 대표가 했던 그게 보태가지고 약 오르는 식으로 탄핵을 가결시켰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민심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건 사과하고 넘어가든지 혹은 비난받는 정도로 끝날 문제일 뿐 탄핵까지 가는 것은 지나치다 하는 게 다수 국민의 여론이었어. 그런데 사과를 죽어도 사과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정치에서 사과해 하면 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과 죽어도 못하겠다 할 테면 해봐라. 그래 이쪽에서 그러면 간 보고 빠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에게 말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달리 박근혜 탄핵의 경우에는
234표, 부 57표,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은 56 플러스 2 플러스 7에서 65명이었어요. 65명은 이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그리고 한나라당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234표에 가담했어요. 그 김무성, 유승민 등등이 다 그리 갖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정권이 되지 않을 싸움을 붙이는데 여기서 쳐들어오는데 성문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는 자성자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인즉슨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전부 기각됐어요. 전부 기각됐대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박지원과 김무성이가 서로 짜가지고 형님 동생 해가면서 박근혜를 때려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여러분이 보세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일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사면 복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냥 이용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협약이나 화해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무슨 뭐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다거나 뭔다 해가지고 선거를 끌어간다고 하면 그 선거가 이기고 지고 하는 건 잘 모르겠어. 그건 간두고라도 우선 탄핵 캠페인이 시작됐던 2016년부터 적어도 작년까지 한 6년, 만 5년 반 내지 6년 동안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을 채우고 주말마다 전국에서 새벽에 버스 타고 올라오고 자기 돈 주면서 올라온 사람이 연 1,500만 원 넘습니다. 기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박근혜는 말이야. 애써서 한 사람한테는 미안하단 말을 감사하단 말을 한마디로 안 했어. 한마디로 안 해. 그리고 거기서 앞장서서 했다가 감옥소에 가고 재패가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만나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안 했어. 그리고 자기 재판 때 열심히 재판 방청해준 뭐 서상기 의원이나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아이고 재판에 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감사해요 하고 밥 먹었다는 보도는 많이 나와 있어. 전직 당시에 뭐 비서실장 김기춘 이문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뭐 옛날 얘기하고 어쩌고 했겠죠. 적어도 자기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돈을 쓴 일반 국민은 아직도 모른 채 하고 있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옛날만큼에서는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아직도 영향력은 있지만은. 그래서 박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인 새로운 행보를 보이기 전에 과감하게 이 정국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응? 그래서 제가 박근혜에 대한 그 어떤 마녀 사냥이 현재의 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주도됐지만은 거기에 국민의힘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조했어. 지금 대통령도 책임이 있어. 그것을 정리하고 나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꼭 마녀 사냥의 문제에서는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지켜야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권위가 서는 것이지, 자기를 그냥 4년 9개월 동안 치도곤이 골탕 먹이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골탕 먹이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또 필요하니 불러와서 여기 와서 좀 협조해. 그러면 일신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따라가서 거기서 앉아서 노예적 굴종, 정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 그를 위해서 새로운 민주주의 희망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뭡니까?
허망하게 잡혀 어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뭐 나발이니 이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말 언행에 그리고 발표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박 대통령한테 별로 크게 기대 안 합니다. 기대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그가 뭐 유영아를 뭐 어디 공천하는데 담보해서 뭐 시키든지 어쩌든지만 나 그거 신경 안 써요. 유영아도 국회의원 한번 해볼 만한 사람이지. 요새 유영아에 비해서 게임도 안 되는 수많은 녀석들이 국회의원 한다고 난리 법석 하잖아요. 그 국회에서 청문회니 뭐니 하는데 그거 나와서 말하고 하는 거 보세요. 내가 이름을 드리기가 싫어서 안 합니다만. 뭐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쓰지만 적어도 자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자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최순실, 최서원, 적어도 최서원은 내놔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건 지도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알아서 하고자 하다가 또 슬그머니 또 지나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나라 역사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안흥렬 변호사라고 있어요. 저 강북을에서 몇 번 출마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법대 선후배로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주장했던 박근혜에 대한 사과해라. 그러니까 사죄해라 그랬죠. 사죄해라는 것을 이 안흥렬 변호사는 상당히 많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발표하고 그걸 나한테 이렇게 버리면서 선배님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몇 차례 나한테 질문도 오고 그래. 부족하다. 더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안흥렬 변호사만큼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냥 뭐 어디 크게 그 스카우트가 안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올바른 입장을 취해서 좀 말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하여간 어떻든 간에 하여간 뭐 주고받건 간에 무조건 하여간 국회의원 한번 하고 나서 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떤 지역에서 열심히 텃닦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윤 후보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 안흥렬 변호사뿐만 아니라 한 두 개쯤 더 있었어요. 더 있었는데 그것을 사죄를 할 듯 하다가 안 하고 그냥 정광훈 목사하고 그냥 야합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변희재가 날카롭게 잡잖아요. 태블릿 PC.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가 있는 사람하고 함부로 야합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 신신이 좀 공고하다고 해서 그거 풀기 위해서 빨리빨리 그냥 쉽게 풀지 말아라 이거예요. 박근혜는 더 이상 정치에 나오지 않아도 한국 역사 현대에서 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면이 된 바닥에 특별하게 대통령이 컴백 안 해도 관계없어. 박 대통령 명예회복 주장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다시 컴백해야 한다 하고 막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위엄과 긍지와 품격을 지키면서 이 정치에 대해서 원로로서 떳떳하게 말을 하는 것이 역사에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 쪽에 딱 그래서 그걸 한다면 그 안에는 옛날 자기를 위해서 탄핵 투표에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또 공천하고 끌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국가의 권위 있는 원로로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잘못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까이서 많이 봤어요. 그 양반이 돈푼을 어떻게 하고 뭐하고 그런 거 없고 인사 문제에서는 자기 아이디어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인사를 좀 움직이는 건 대통령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 그리고 무슨 미르재단이 e스포츠 만든다는 게 자기가 그 돈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밑에 비서관들이 하니까 그래 그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재용이 같은 사람 불러서 그거 좀 적당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왜 대통령으로 못하는 일입니까? 에?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 정치적 사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고 공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양심상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응?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더구나 그 사람이 저기서 적군이 쫓아오는데 문을 열어주는 그런 배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혁적 진보를 지향한다는 사람들까지도 촛불 집회의 그 허구성, 촛불 집회에 어떤 놈들이 거기서 가담해서 뭘 했다는 게 다 나오지 않아요? 응? 중국 학생들이 몇 명이 가담하고 다 있어요. 다 나와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특히 이제 박 대통령이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까지 예우도 받고 어쩌고 했는데 돌아와서 사드 도입했다고 이제 중국에 밑보였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거 제거해버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중국 지도부의 의사도 많이 개입됐다고 생각하고, 양정철이 뭐니 다 거기 중국 공산당 가서 뭐 배우고 오고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과정에서 참 연약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곤란하지만,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해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가짜 뉴스라고 제가 소개했던 거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어젠가 저는 어제라고 착각했죠. 어젠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뭐 껴안으면서 뭐 대통령님 제가 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시고 그동안 우리 남편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해.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김건희가 한 수 위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현재까지는 가짜 뉴스의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을 윤 대통령이 했으면, 윤 대통령의 부부가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심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를 다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명분 있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이 역사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 박근혜, 인간 박근혜의 평정심은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국민으로부터 떨어졌고 옥고를 많이 치르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좀 심해지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허술하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그 많은 역사에 대한 고뇌, 좌절, 희망, 꿈 이런 것이 그냥 허무하게 밤하늘의 별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황무지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만들지 않도록 그런 걸 만드는 데 주역을 담당하지 않도록 지혜와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간곡하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